안녕하세요. 국내에서도 개봉됐었던 컴플라이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맥도날드 매장에 하루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성 매니저가 전화를 받았고요.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매장의 한 여직원이 고객의 지갑을 훔쳤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자기가 수사를 하러 매장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성 매니저에게 자기 대신 수사를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 매니저는 당시 10대 소녀였었던 루이스 오그본이라는 소녀를 의심하게 되고 그 소녀를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 반 동안 이 10대 소녀는 믿지 못할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은 이 매니저에게 알몸 수색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장 내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약혼남을 대신 들여보냅니다. 이 약혼남도 역시 그 경찰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소녀에게 온갖 변태적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레스토랑의 관리인이었었던 토마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장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들어갔었을 때 그 경찰관이 정말일까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거부했으며 매장 매니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매장 매니저는 회사에다 확인을 하게 되고 그 경찰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미국 전국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70여 건의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 사회과학적 실험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심리학에서 유명했었던 권위의 복종이라는 스탠리 밀그럼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들이 피험자로 들어와서 퀴즈를 냈을 때 틀린 학생에게 15V의 전기 충격에서 시작해서 30V, 45V 해서 최대 450V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따를 것인가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450V까지 올리는 짓은 아마도 1%의 미친 사람들만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65%의 사람들이 그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하고 전기 볼트를 450V까지 올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안전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싫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진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때 그것을 꺼내서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또한 무조건 다수의 의견이나 행동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싫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좀 불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것은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그 문화가 반영된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뜻이 조금 다르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를 마치 이기주의와 동일시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이러한 뜻에서의 개인주의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단주의 하면 이타적일 것 같고 개인주의는 이기적일 것 같죠. 유명한 문화학자인 호프시테드는 각 나라의 문화권을 개인주의 척도로 나눴을 때 한국이 18이라면 미국은 91,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이 전부 우리에 비해서 2.5배에서 5배 정도 개인주의가 높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OECD에서 매년 Better Life Index라는 조사를 하면서 커뮤니티 조사를 합니다. 이 커뮤니티 지수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미국과 독일과 일본은 전부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76%에 그칩니다. 자, 76%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OECD 전체 국가의 평균인 88%에 훨씬 못 미칠 뿐더러 멕시코에 이어 조사 대상국인 38개국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멕시코 역시 개인주의 수치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은 정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죠. 저는 향후 30년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아직도 가정과 교실과 직장에서는 비민주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민주주의 핵심은 거절 의사, 또 내가 남들과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말합니다. 유명한 정치학자인 샤츠슈나이더는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갈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단합이라는 의미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에 이브날 7시까지 일을 하고 회사에서 단합대회라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새벽에 지리산 등반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 직원은 새벽에 무리해서 등반을 하다가 과로로 중간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과 있어야 될 크리스마스 날, 과연 직장에서 단합대회라는 이름으로 주말이나 이런 명절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최근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가까이 기업의 위기 관리를 해왔습니다. 실제 기업에 들어가 보면 제때 사과해야 되고 제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최고 경영진이나 외국의 본사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국에는 불매운동이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그냥 맞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제대로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도와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잘못을 했을 때 확실하게 우리의 거절 의사를 보여주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보시듯이 결국 기업들이나 정부는 시민들을 졸로 보게 돼 있습니다. 호구로 본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일부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어쩌겠어. 내가 불매운동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이런 무력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자기 힘으로 전기 충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개와 그렇지 않은 개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봤습니다. 아주 낮은 벽만 뛰어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힘으로 전기 충격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개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넘어서지만 자기 힘으로 전기 충격을 제어할 수 없었던 개들은 자기에게 전기 충격이 와도 벽만 넘으면 되는데 그냥 그 전기 충격을 맞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 무력감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혹시 그런 무력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냐인 겁니다. 스탠리 밀그램은 대리자적 상태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부모나 선생이나 직장 상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는 내 자신의 존재를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대리자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거절하는 3가지 방법만 말씀을 드리죠. 먼저 관행에 맞서서 자기만의 철학을 실천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의 호흡기내과 과장인 임재준 교수는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의사생활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3분 진료라는 현실로서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휴일을 희생해가면서
15분 진료라는 외로운 실험을 지금 1년 넘게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관행을 탈피해서 다른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NGO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나 각종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위기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갑질을 하는데도, 소비자를 기만하는데도 우리는 그들의 제품을 잘도 사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호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절을 해야 될 때 한 가지 기억하시기 좋게 바바라 데밍이 제안했었던 비폭력적인 두 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손은 무슨 손이냐면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거절할 것이고 저는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쪽 손은 여는 손입니다. 열림과 아직 내가 당신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선배님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일을 잘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이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스탠리 밀그램 실험에서 65%가 복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5%의 사람들은 거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스탠리 밀그램은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세 사람의 피험자 중에서 한 사람이 거절을 하고 나가고 두 번째 사람이 나갔을 때 남아있는 세 번째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거절 의사를 밝힐 것이냐? 놀랍게도 90%가 거절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혼자서 거절하시기 힘들 때는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파트리샤 지아노티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권위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때도 싫습니다라고 거절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하나 후배 입장에서 생각하실 것은 부모에게, 교사에게, 선배에게, 상사에게, 고객에게 그들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의심이 되실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싫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거절이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